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저희가 종목 선별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항상 재밌게 우리 박상준 이사님께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사님 어떤 종목 얘기해 주신다고요? 이게 지금 디즈니가 지금 시장에서 관심도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저희 그 해외 주식의 보유 순위를 보면은 디즈니를 보유하고 싶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심 좀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디즈니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이제 언급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힘들었었어요. 디즈니 주식이 실적으로도 그렇고 펀더멘탈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지금이 어찌 보면은 스트리밍 업계 전반에 있어서 디즈니를 스트리밍 업계로 치지는 거기에만 퓨어 스트리밍 업계로는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스트리밍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변곡점, 굉장히 이제 그 경쟁이 치열해지는 고점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에 와서는 조금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좋네요. 그것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디즈니의 CEO 밥 아이거 이분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전격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부터 시작하시면 딱 타이밍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난 11월 21일 날 전격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CEO 교체를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미리 발표를 하고 일정 기간 끝낼 기간을 주죠. 근데 이게 무슨 회사에서 갑자기 뭐 사원 뭐 이렇게 직원 바꾸듯이 갑자기 일요일 날 결정이 나서 월요일 날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즉시 효력을 발휘해가지고 밥체이팩 지금 그러니까 현재도 아니죠. 그때 11월까지 해서 2년 정도 CEO를 맡고 있었던 밥체이팩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경질이 되고 밥 아이거가 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분 다 밥이네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게 저도 준비를 하면서 좀 재밌었는데 두 분 다 이제 이름이 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밥체이팩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2024년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바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디즈니의 이사회가 급했구나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었는데 밥아이거가 등판한 이후로 바로 이제 밥체이팩 보통 이제 본인들의 수족이 있잖아요. 밥체이팩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카림 다니엘 이분이 이제 미디어랑 엔터테인먼트 총책임자거든요. 이분을 바로 해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변화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이 변화가 있겠네요. 그렇죠? 뭐 실적이 안 좋았나? 실적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실적을 저희 때 좀 보겠지만 완전 안 좋았고 돌아오면서 창조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 CEO나 뭐 이제 높으신 분들께서 뭐 창조성 이런 뭐 큰 그림의 모호한 개념을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크게 와닿지가 않는데 저는 이분이 얘기한 거는 좀 와닿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분이 15년 동안 해온 게 있었고 요번에도 얘기했는 게 본인이 뭐 I'm obsessed with creative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창조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착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던 게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게 창조성이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이거 좀 약간 언어유희 같은데 뭐 크리에이트를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하더라도 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즈니가 전반적으로 처해 있는 위기상이 이 창조성의 부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짚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서 이런 변화가 향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기대감이 올라가요. 갑자기 창조 경제가 생각이 나는.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창조 경제란 무엇일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아까 실적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격적인 교체가 일어났을 것 같은데. 실적이 사실은 조금씩 부진하다가 요번에 이제 회계연도 말고 3분기 2020년도 22년도 3분기 실적이 직격탄을 맞았죠. 직격탄. 네, 요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밑에 이제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0%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만 보면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영향을 줬던 게 팬데믹이 풀리면서 디즈니랜드가 좀 영향을 많이 줬다라는 걸 저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밑으로 쭉 내려와서 보면은 그 프리 캐시플로우를 좀 보시면 이게 지금 연간 기준으로는 47% 마이너스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비용이 조금 뭔가 매출은 많아지고 있는데 비용 지출이 그냥 단순히 보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반증해 볼 수 있는 면인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을 좀 보시면 미디어랑 엔터테인먼트가 65%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디즈니랜드는 35% 정도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디즈니랜드에서 아무리 수익성을 많이 낸다고 해도
게임을 완전히 뒤바뀌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어 부분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뜯어보시면 이 미디어 부분의 매출을 한번 보시면 이 디즈니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분기 기준으로는 다 마이너스 한 3% 정도가 났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8% 정도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아리까리한데 근데 그 밑으로 영업이익을 보시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91%가 났다. 연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2%.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완전 심각한데. 네, 그래서 디즈니랜드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안 해놨지만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간 기준으로 73% 증가했어요. 그리고 뭐 영업이익도 100% 이상씩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 더 잘 된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미디어 부분의 감소가 굉장히 걱정거리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더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전반적인 디즈니 실적에서 미디어 부분 다 좋지만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디즈니 플러스예요. 디즈니 플러스의 매출 비중이 높지 않다라고 해도 굉장히 상징적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거기에 온 그룹이 다 신경을 곤두서 있기 때문에 그게 이 그림에서 보시면 다이렉트 컨슈머, 이 DTC가 바로 디즈니 플러스 사업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분기 기준으로 보면 8% 올랐다. 연간 기준으로 20%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이 뒤에 가서 구독자 수도 보여드리겠지만 구독자 수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영업이익을 보면은 100% 이상 하락했습니다. 분기 기준, 연간 기준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죠? 이게 지금 거의 최악의 상태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적자가 커지는 손해를 보고 영업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정도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그런 상황에 넷플릭스하고는 완전 다른 그림이에요.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업계에서 유일하게 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작년에 지출을 해서 올해 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디즈니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가 컨텐츠 만드는 비용 있잖아요. 거기에 2배를 썼어요. 2배를. 예. 그래서 이게 과거에 제가 디즈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디즈니는 스트리밍보다는 지금 결국 극장에서 히트를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코로나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 박스오피스 모조라고 해가지고 그 전 세계 박스오피스 매출 기록을 나열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 보면 탑 10에서 8개가 디즈니 작품이에요.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던 회사인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팬데믹이 해제가 됐어요. 이게 지금 한국도 극장 다 가고요. 중국만 빼고 다른 데는 다 해제가 됐거든요. 근데 중국이 박스오피스 전 세계에 기여하는 게 커져가고 있었지만 뭐 그렇게 완전히 마블 쪽에서 크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지금 팬데믹이 해제가 됐는데도 극장에 사람들이 안 가고 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 변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찌 보면 더 문제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봐봐 이거를 전격적으로 불러드린 거예요. 구원자 좀 살려줘라 빨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스트리밍이 보면 아까도 제가 이제 구독자 증가세는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면 이번 분기에 그 디즈니 플러스가 1억 6,200만 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디즈니가 보유를 하고 있는 스트리밍이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훌루도 있고 ESPN 플러스도 있고 다 합치면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는 넘어요. 예, 되게 단기간에 빨리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은 밥쉐이팩이 그래 뭐 성과를 이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수익성. 그래서 바바이거가 돌아오면서 나는 수익성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은 디즈니 플러스는 지금 40% 정도 구독자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훌루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는 8%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여기에 빨간색으로 쳐놨냐면은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요게 인당 평균 매출이에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세하게 도메스틱, 북미 지역, 인터내셔널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다 감소를 했죠. 많이 났어요? 네, 지금 평균 매출이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 더 많이 보는데 디즈니 옛날보다는. 물론 넷플릭스를 훨씬 더 많이 보지만. 저는 솔직히 요새 뭘 많이 보냐면 그 웨이브를 좀 많이 봐요. 웨이브? 네. 뭐 한국 건데 한국 그 작품들이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요거는 또 생활 습관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걸 일반화 시키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요새 가사를 많이 하잖아요. 뭐 이제 저 설거지나 이런 거 할 때는 자막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콘텐츠가 좋은 거예요. 네. 저는 어쨌든 일주일 내내 놀았잖아요. 논 게 아니라 아파서 누워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뭐 격리했으니까 2개만 계속 보는 그 넷플릭스와 디즈니만 뭐. 근데 보니까 여전히 넷플릭스를 훨씬 더 많이 봐요. 그렇죠. 돈은 똑같이 내는데. 넷플릭스는 일단 디폴트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넷플릭스는 사실은 이게 경쟁이 세져서 넷플릭스가 망하느냐 이게 아니라
이 주변 애들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문제고 넷플릭스 수익성을 건드리냐 아냐의 문제가 된 게임이지 넷플릭스는 사실 망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 디즈니 플러스의 인당 매출을 보시면은 이게 하나 그래 뭐 꼬집어내서 고무적인 거를 보자고 하면은 도메스틱 밑에 인터내셔널 있잖아요. 이게 북미 지역을 빼고 이제 그 전 세계 나머지 지역에서 인도까지 뺀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래도 플러스 4% 정도가 나오니까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인도가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가 인도예요. 근데 지금 인도가 떠오르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디즈니도 거기에서 경쟁이 치열한데 넷플릭스조차 인도에서는 마이너스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당 매출이 그 인도는 0.58달러로 가요. 넷플릭스도 왜냐하면 거기 이제 생활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에서 비싸게 판 거를 가지고 좀 제살 깎아먹기를 어쩔 수 없이 시장을 점유해야 되니까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더라도 디즈니 플러스는 인당 매출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맨 밑에 훌루도 SVOD 이제 그 영상 개별적으로 사는 거 말고 라이브 TV까지 보는 밑에 있는 거 보면 요게 인당 매출이 제일 높아요. 근데 요게 사실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좀 증가를 해준다면 좀 고무적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러한 이유 때문에 격차폭이 좀 커지고 있고요. 그 과거에 그 테슬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넷플릭스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던 시기에는 가격 결정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넷플릭스 처음부터 구독하셨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의 인상 폭이 쭉쭉쭉 한 4-5번 올리는데도 전혀 불만이 없이 그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회사로 바뀌어버렸어요. 굉장히 이상적이었잖아요. 시장을 점유해놓고 가격을 쫙 끌어올리는. 근데 지금은 넷플릭스도 가격을 낮추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살짝 오르다. 이게 지역별로 세분화된 건데 가격이 살짝 오르다 떨어졌어요. 이게 못 올리게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네요. 넷플릭스보다 조금 더 싸네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창조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바바이거가 와서 야 예전처럼 영화 다 깔아서 하겠다라가 아니라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잘 나오는 제품, 그러니까 영화에 집중을 하겠죠. 그러니까 요거에 저는 조금 기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바바이거한테 우리가 기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에 있어서 15년이란 긴 시간 동안의 임기를 맡았었고 이분의 뭐 어떤 업적 같은 것들을 좀 알면 앞으로 좀 기대치를 높일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사님께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분이 15년 동안 디즈니에서 이제 역임을 했고요. 과거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오는데 바바이거가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하겠다가 아니라 내년까지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주가가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디즈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인물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20년도에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나 싶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먼저 이 사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작품 두 작품 아세요? 이 홈 온 더 레인지랑 뭐 치킨 리틀이라고 하는 여기 지금 두 작품. 이게 디즈니의 작품인데 거의 뭐 생소하잖아요. 2005년도에 디즈니에서 이제 좀 어떤 야심차게 내놓은 작품들이었어요. 근데 있었는지도 솔직히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정도로 2005년도에 바바이거가 CEO로 등극을 했을 때 요런 작품들만 나오고 디즈니가 그때도 좀 힘들었던 지금이랑 좀 오버랩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울하기 좀 그지없는 요런 상황이었다. 근데 그때 CEO가 된 이후로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때는 바바이거가 들어오기 전에 요때 딱 들어올 때 요런 작품들이 나올 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 혹시나 여기 바바이거의 업적이라서 이 두 개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사실 지금 기대도 안 하죠. 근데 저런 작품들이 나올 때 들어와서 지금의 이때까지 끌어올린 그런 이제 인물이다. 이게 중요하네. 이 테이블이.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주가가 바바이거가 CEO로 이제 있던 시기에 560%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률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때 업적을 한번 보시면 재밌는 게요. 2006년도에 픽사를
74억 달러에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원화로 한 8조 정도 넘는 가격에 인수를 했는데, 그리고 2009년도에 마블을 인수했죠. 요게 이제 40억 달러 정도에 인수를 했고요. 원화로 한 5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2012년도에 루카스 필름을 인수했습니다. 세 방 빵빵빵 터뜨렸어요. 루카스도 한 40억 달러 정도 비슷하게, 마블이랑 비슷하게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차트를 한번 보세요. 요 세 개를 인수하기까지는 사실 비슷비슷했어요. 예, 근데 인수한 이후에 차트가 이제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타로 2019년도에 21세기 폭스사를 이제 713억 달러니까 뭐 한 75조 이 정도의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요렇게 인수 4개 굵직한 것들을 끝내놓고 임기간에 굉장히 IP의 제왕을 만들어놨죠. 그러면은 인수는 추가로 안 하나요? 만약 이분이 인수를 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안 움직이다가 그 이후에 움직이겠는데, 근데 인수를 하지 않고 그냥 크리에이티비티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좋은 것만 뽑아내면은 그때부터 주가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분의 이제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딱 첫 번째 인터뷰에서 그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 M&A부터 생각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거 딱 질문이 이제 기자가 나왔을 때 지금의 자산군에 만족한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다. 그럼 이거 지금 사야 되겠네. 그래서 지금의 자산군으로 최대한 뽑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수할 때는 주가 빠지고, 그렇죠. 인수하고 나서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티네 주가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인수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뀔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럼 좀 저희가 마블이나 이런 쪽에 좀 기대 좀 해봐도 되나요? 요즘에 좀 별로 좀 식었죠. 그렇죠. 요번 올해 완전히 좀 솔직히 개인적인 팬으로 완전 실망을 했는데요. 내년에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마지막 와칸다 포에버. 사실 저는 안 봤어요. 저는 안 봤어요. 중간에 사실. 보다가 잤어요. 제가 마블 영화를 아기를 막 부모님께 맡기고서라도 가서 보는데 죄송한데 아직 안 봤어요. 저는 봤는데 그것도 그 뭐 프리미어로 봤어요. 네네. 보다가 5명이서 봤는데 다들 한 30분씩 주무셨어요. 근데 그거 이거 아시죠? 그 블랙팬서가 그 흑인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깊이 관여돼 있다 보니까 아시아에서는 사실 공감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북미 지역에서는 또 이게 난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블랙팬서가 마블 탑3 안에 들어가요. 북미 쪽에서는. 네. 근데 그러니까 내용이 뭐 그러니까 마블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뻔하게 흘러갔고 내용을 너무나 잘 알겠고 뻔히.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요.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요번에 길죠 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좀 이렇게 약간 스토리텔링이 너무 많아. 그리고 지금 또 나오는 일각의 어떤 우려 중에 하나 뭐냐면, 지금 밥체이팩, 지금 바바이거로 바뀌고 나서는 그게 아마 바뀔 것 같은데, 밥체이팩 같은 경우에는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어떤 걸 했냐면, 그 블랙 위도우 기억나시죠? 네. 그게 원래 극장에서 개봉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송까지 붙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디즈니 플러스에 그걸 뚝 내놨고요. 그리고 지금 디즈니 영화가 개봉한 이후에 2달 정도 있으면 디즈니 플러스에 나왔어요. 그럼 뭐냐면 그냥 기다리지 뭐. 네, 누가 그거 가서 기다려. 네, 그러니까 이게 수익성이 확 떨어져 버리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건 아마 조금 바뀌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디즈니랜드도 확장했어요. 디즈니랜드가 과거에 굉장히 국한되어 있었는데 아시아 지역에 지금 확장하면서 2005년대는 홍콩에 열었고요. 2016년에 상하이에 열었다. 그리고 또 이분이 계실 때 하나 했던 업적 중에 하나가 과거의 애니메이션, 그 영광의 애니메이션, 90년대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요거를 실사화 시켰는데 성공했어요. 그 당시에 기억나시겠지만 실사화 되겠어. 막 그것도 의심 많았어요. 근데 알라딘, 라이온 킹 이런 거 나오면서 다 빵빵 터졌죠. 예. 근데 그게 요번에 이제 또 저 이제 시험대에 올라긴 했었는데, 지금 앞으로 그 다음 내년에 나올 게 있고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즈니 플러스까지 2019년도 11월 12일 날 론칭 빵 해놓고 가셨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디즈니 플러스 처음에 이제 인수할 때 요거를 처음부터 다 만들려면 한 5년 정도 시간 걸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수를 하자. 그때 인수의 대상의 첫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넷플릭스요? 트위터. 트위터. 왜냐면 그때 이제 많잖아요. 트위터를 인수를 하려고 거의 끝까지 갔대요. 왜냐면 그 트위터의 그 회장 누구죠? 하여튼 그 회장이 그 디즈니 이사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거의 끝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혐오라든지 뭐 이제 극한으로 나뉘는 이런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 뉴스 보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야, 그때 트위터를 디즈니가 인수했으면
테슬라 주식이 지금 좀 괜찮지 않았겠냐?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이거 역사에 뭐 만약은 없지만 그런 재밌는 얘기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트위터는 인수 안 하고 뱀테크 인수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주가가 500% 올랐다. 근데 그 이후에 한번 보세요. 퇴임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50%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의 요런 이제 결과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지금 시장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넷플릭스도 주가 엄청나게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 이 시장이 참 쉽지가 않은데 디즈니가 지금 직면한 어떤 문제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봐 주십시오. 먼저 요 화면부터 한번 좀 봐주세요. 네. 요 영화 혹시 개봉한 거 아세요? 요거 이번 저기 블랙 프라이데이 때 헐리데이 시즌을 노려가지고 야심차게 내놓은 작품이에요. 스트레인저 월드라고 요게 이제 디즈니의 61번째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저도 거의 관심 없었고요. 아마 아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개봉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손익분기점이 한 3억 6천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780억 달러 벌었다. 10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손익분기준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야, 이거 뭐 이제 개봉했는데 지금 뭐 11월 25일 날 개봉했는데 이거 더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헐리데이 시즌을 노려서 그때 블랙 프라이데이 노려서 했기 때문에 그 4일 동안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좀 부진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4일 매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때 하이프가 안 붙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올해 개봉한 것 중에 버즈라이트 그건 나 재밌었어요. 네, 근데 인기는 돈은 많이 못 벌었어요. 그래서 디즈니가 이제 그거에 이어서 다시 한번 좀 참패를 겪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올해 박스 오피스 순위에 50위권에 있어요, 겨우. 그래서 지금 디즈니로서는 굉장한 참패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굉장히 이제 해외가 이제 앞으로 계속 개봉을 할 텐데 해외에서도 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국이 꽤 이제 박스오피스 시장 컸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 내부의 팬데믹 이슈 있고요.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영화가 개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게이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지금 디즈니, 넷플릭스 전반적으로 지금 뭐 게이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는 트렌드잖아요. 근데 그런 트렌드 당연히 반영이 됐는데 이게 지금 중동,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검열 붙어서 개봉 못해요. 그렇게 여러 이제 이슈로 개봉을 못하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아까 제가 2005년도에 영화 보여드렸잖아요. 그때랑 좀 오버랩 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1등, 2등은 뭐 탑건, 주라식 파크 뭐 이런 것들이야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디즈니가 직면해 있는 문제는 과거랑 좀 비슷해요. 야심차게 작품들을 내놓지만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 2022년도에 박스 오피스도 보시면 지금 디즈니 작품 3개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랑 토르랑 블랙팬서 이제 3개 올라가 있는데 사실 다들 닥터 스트레인지는 괜찮았는데 뭐 토르 완전히 거의 엄청 요거도 먹었고 저는 끝까지 못 봤어요. 아쉽게도. 블랙팬터 뭐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지금 수익이 중요한데 수익이 벌어들인 수익이 한 24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뭐 3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코로나 전 대비해서는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점점 나아지고는 있지만 요런 상황에 좀 직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라이브 액션 그 라이온 킹이랑 알라딘 다 성공을 했다는 것들이 지금 내년에도 계획되어 있는 게 있어요.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게 바로 이 작품이에요. 헌티드 맨션이라고 이거는 뭐지 싶잖아요. 저도 이게 이거 뭐지 해서 찾아봤더니 요거는 디즈니 이거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디즈니랜드의 유명 라이드예요. 들어가면은 거기서 차 타고 다니면서 이런 홀로그램 보고 막 귀신의 집 들어가는 그런 건데 무서운 것보다는 좀 재밌는 거. 예, 그래서 인기가 많아서 레고 시리즈도 나오고 이런 라이드인데 요게 어찌 보면은 라이드에서 시작돼서 영화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내년에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거의 첫 번째 그 라이브 액션 필름의 시험대가 될 거예요. 밥 아이거님께서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잡고 들어오신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요게 제일 될 것인가? 요런 이제 직면에 있는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스타워즈가 네. 뭐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레거시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왜 마지막 세 편이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을까? 지금 뭐 팬들은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조금 성공한 TV 시리즈가 있는데 요거는 수익성이 안 좋아요. 아까도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디즈니 플러스용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제 스타워즈가 정말 상징적이거든요. 루카스 필름 왜 인수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워즈를 보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고 처음에 미국 가서 그 영어 공부를 스타워즈 책으로 프렌즈가 아니라 언제 지금 여기서 또 나이가 그것 가지고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좋아하는 게 스타워즈였는데 진짜 정말 최악의 마지막 세 편이었어요. 진짜. 이게 그래서 지금 원래 계획은 이제 디즈니에서 영화가 중요해요. 디즈니는 영화를 이제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팬데믹이라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그 사이에 그 괜찮은 TV 작품들은 나왔지만 수익성에는 큰 기여를 못 하고 있다. 이게 2025년도가 돼야 첫 번째 영화 나옵니다. 리부트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굉장히 지금 직면에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내년도에는 그나마 다행히 만달로리안 시즌 3라든지 요건 되게 괜찮은 인기 많았었고,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아소카라고 하는 이제 제다이 기사 중에 한 명인데 요건 또 특이하게 만화에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만달로리안에도 나오고 이럴 정도로 인기가 이제 많아진 캐릭터거든요. 요것도 이제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요번에 배우 이정재 분이 이제 들어가서 에콜라이트라고 그 TV 시리즈가 2023년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있지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익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조금 직면에 있고요. 그리고 또 마블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마블 페이지가 4가 끝난 거예요. 요번에. 4가 마지막 좋지 않았어요. 여러 작품들이 큰 인기 못 끌었는데 이번에 이제 마블 페이즈 5가 내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거든요. 네, 뭐 요번에 그 보셨어요? 저기 뭐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헐리데이 기프트. 네, 조금 웃겼어. 그거 보면서 약간 옛날 웃겼어. 생각나고 저는 약간 좀 희망을 봤는데요. 웃겼어요. 지금 내년에 첫 작품으로 앤트맨 워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여러 개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평가로는 요 와칸다 포레버가 굉장히 종결을 잘했다라고 평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게 좀 변경이 되고 있잖아요. 마블 페이즈 5도. 그래서 요게 이제 아마 지금 바바이거가 돌아온 이후에 첫 작품들이 나오면서 평가의 어떤 잣대가 될 것인데, 요것도 좀 문제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직면에 있는 문제는 바로 요거예요. 그 아바타가 전 세계적으로 돈 제일 많이 벌었잖아요. 29억 달러 정도 벌었으니까 한 30조 원이 더 훌쩍 넘게. 그래서 박스 오피스가 아직까지도 1위예요. 그걸 못 깼어요. 근데 저는 요거 준비하면서 더 놀랬던 거는 요거 역사적으로 박스 오피스 탑 5거든요. 여기에 다 네 작품이 디즈니 작품이에요. 타이타닉 빼고 다 디즈니 작품이에요. 그 정도로 사실 IP가 뛰어나기는 하다. 근데 요 아바타가 지금 손익분기점이 20억 달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탑 6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탑 5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거 다 12월 12일인가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극장을 많이 안 가고 과거처럼 그런 시기가 돼버렸잖아요. 이런 시기에 개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지금 더현대에 와가지고 그 토크 콘서트 같은 거 하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손익분기점이 이렇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과연 깰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네. 2편, 3편까지 제작돼 3편까지 있나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이거 레거시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요거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계속 지연돼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뭐 저도 이제 기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로 접해봤을 때는 조금 색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있는데, 요거는 막상 뚜껑을 까봐야지 알겠다. 이런 만약에 근데 이게 대박이 난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박이 난 거고, 근데 바바이거가 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역시 사람은 운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앞으로 주가의 방향이 중요하다면 결국은 경영이 어떻게 잘 풀릴지 알아야 되겠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천천히 나오고 있어요. 얘기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은 채용 동결. 요거는 사실 밥체이팩이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채용 동결, 뭐 이제 구조 조정 이런 얘기들까지 많이 했었는데 이제 구조 조정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없고요. 다만 밥체이팩이 이야기한 채용 동결은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 비용 절감의 자구책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의 방향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밥체이팩은 어찌 보면 구독자 늘리기 지금 이게 그 전반적인 스트리밍 업체의 트렌드 변화인데 넷플릭스도 지난 분기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분기부터는 구독자 증가 예상치를 발표하지 않겠다.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구독자는 더 이상 많이 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수익성에 집중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즈니도 과거에 지금 너무 집착을 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보다는 수익성에 좀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것은 디즈니 플러스도 너무 싼 가격에 후려쳐서 너무 싸게 고객만 늘리는 거 안 하겠다. 아마 여기 좀 가격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컨텐츠도 무조건적으로 나래비를 세워놓기보다는 집중,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디즈니에서 나오는 한국 드라마 정말 깼거든요. 솔직히. 맞아요. 처음에 그 뭐죠? 막 과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볼 게 많아. 그리고 12월 달에 그 뭐죠?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네요. 저기 그 최민식 배우 나오는 그것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을 줄.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볼 때는 퀄리티가 느낌이 있어요. 네. 괜찮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아마 이 방향 재검토하겠다 이야기했고요. M&A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는데 현재 자산군에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근데 영원한 건 없다고 이야기했으니까 M&A가 지금 요번 CEO가 2년 얘기거든요. 연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2년 동안에 M&A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현금에 대한 부담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향후의 궁금증이 과연 ESPN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까 앞에서 매출을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로 섞었지만 이게 팬데믹 전, 코로나 전에는 사실 케이블이랑 미디어랑 세분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ESPN의 케이블 분야가 계속 발목 잡고 있었어요. 야, 이거 스트리밍으로 변하는 시기에 웬 케이블이야. 이거 자꾸 발목 잡네. 막 이렇게 됐었는데 그걸 통합시켜보니까 지금 안 보이는 건데 이 ESPN을 과연 팔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증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ESPN 굳이 팔까? 이런 생각 저도 좀 들어요. 왜냐면은 애플이 이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로 지금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뭐 쿠팡도 마찬가지로 지금 스포츠 중계권을 따내는데 굉장히 열을 올리는데 굳이 ES 팔아?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팔까 안 팔까 궁금하지만 뭐 안 팔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그리고 지금 훌루가 지금 33% 지분을 컴캐스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훌루에서 컴캐스트 그 MBC라든지 이런 데 그 작품들은 다 빼고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디즈니가 혼자 완전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2024년 1월 달에 팔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30조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굳이 빨리 살 것이냐 아닐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야기한 걸로는 M&A는 없다고 하니까 아마 사지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CEO는 누구? 계속 뭐 봐봐 이거 하면 되나? 71세요. 젊어 보이시잖아요. 굉장히 젊은 네, 동안인데 71세세요. 그리고 워렌 버핏도 지금 어찌 보면 그 밑에 애플 요번에 사고 이런 것들 하신 분을 제가 성함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을 잘 키운 거잖아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밥체이팩도 사실 바바이거가 직접 지명하고 퇴임했거든요. 근데도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번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2년 뒤에 다음 CEO 누굴 것이냐? 요거 굉장히 궁금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바바이거 돌아왔는데 이런 상황들이 있고 기대감이 굉장히 충만한 그런 시기이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종목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역시 박상훈 이사님이 오시니까 종목 스토리텔링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자, 디즈니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동영상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찍어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